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감염병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요즘인데요. 충청북도가 감염 매개인 모기 감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뇌염이나 댕결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인 조사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36명의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해서 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도민들이 감염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어제부터 지상파인 EBS ETV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해 TV로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과연 수업이 잘 될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엄마가 돌봐주고 있는 가정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집은 이보다 더 막막하겠죠. 이윤영 기자입니다. 청주에 세 자녀를 둔 가정집입니다. 어제부터 스마트 기기가 아닌 TV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소식에 열심히 채널을 돌려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상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채널 찾고 있는데 어딘지 잘 몰라서. 가까스로 EBS ETV를 찾아 초등학교 2학년 자녀와 수업을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났을까? 곧바로 거실로 이동해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이가 노트북으로 수업을 잘 찾아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막내까지 3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학년이라서 엄마가 옆에서 같이 방송을 봐주고 그때그때 이제 모르는 부분 같이 하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방송이 겹쳐지는 시간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고. 문제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1, 2학년이 EBS 방송을 시간 맞춰 보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재미없어요. 싫어해요. 놀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형도 스마트 기기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발표를 아예 말할 수가 없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도 이렇게 저가 채팅방에 적으면 친구들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참 속상해요. 온라인 계약을 하면 출석 관리도 문제입니다. 담임교사가 학부모들과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해 출석 확인과 평가를 한다는 계획인데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맞벌이,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처럼 보호자가 자녀의 원격 수업을 지도하지 못할 때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무소속 김양희 후보의 사퇴로 4.15 총선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자 전원이 중도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무소속의 한계를 실감한 탓인데 여야 공천 후보자들 간 진검승부가 성사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김양희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전날 전격 사퇴했습니다. 정우택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도 꿈쩍 않던 김양희 후보는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 주변의 만류와 선거운동을 하면서 무소속의 한계를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도내 유일하게 컷오프된 민주당 오재세 의원도 본 후보 등록 하루 전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5선 도전 의지를 불태웠던 오 의원은 불출마와 함께 민주당 도당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 중부 3군에서는 임혜종 전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이모선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고 충주의 맹정섭 전 후보도 공언했던 시민 후보 출마 의지를 접었습니다. 무소속 출마자들이 현실에 부닥쳤을 때 그 선거 비용 문제가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대 양당의 정치적 구심력이 발휘되면서 무소속 출마자들의 당선의 전망이 이제 불투명한. 4년 전 충북에서 2명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자 전원이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충북은 8개 선거구 모두 무소속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여야 유력 후보들이 진검승부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총선 후보자들의 의견과 대안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청주 서원입니다. 구룡공원 개발 문제와 총선 단골 이슈인 교도소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 서원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뜨거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구룡공원 개발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가장 시급한 현안일 텐데요. 과연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후보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민간 개발에서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은 청주시가 최대한 매입해 보전해야 한다는 데는 후보 간 이견이 없습니다. 관건은 턱없이 부족한 청주시 예산에 국비를 끌어오는 건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장섭 후보는 현행 법을 고쳐 국가가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국회, 청와대 또 충청북도 정무부사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래도 다 안면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를 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비교 우위를 저 이장섭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다른 사업 부문에서 국비를 최대한 유치해 공원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는 의견입니다. 지방비를 다른 사업을 하는데 쓰는 것을 아낄 수 있도록 그 영역만큼 해당 부처의 가령 보건복지부의 복지에 관한 교부금 이런 걸 많이 좀 끌어다가 주고 그럼 지방비가 좀 세이브 될 테니까 그 가지고 좀 땅을 사라. 민생당 이창록 후보는 산책로 등 필수 부지는 보존 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도 토지주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100% 보존하자는 구상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우선 임대료를 내고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협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주와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걸 또 해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이장섭 후보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 최현호, 민생당 이창록 후보는 당장의 교도소 이전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며 혐오시설 이미지부터 지워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5일엔 충북 3곳에서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진정한 풀뿌리 일꾼이 되겠다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도의원 청주 10선거구는 우암동과 내덕 1, 2동 그리고 율량 사천동이 대상 구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동현 후보는 14년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율량 사천 보건지소 설립, 우암 내덕 도시가스 지원, 밤곡의 명품거리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 어느 곳보다도 좀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미래통합당 이유자 후보는 노인과 청년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복지 서비스, 구도심 도시가스 공급, 119 안전센터 신축 이전이 대표 공약입니다. 우리 지역 구민들의 현안 문제라든가 수건 사업을 제일 많이 아는 후보가 바로 저 이유자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이인선 후보는 민생을 책임질 실력 있는 진보 정치인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심 기능 정상화 조례 제정, 노동 존중 충북도정 견인, 코로나 민생경제 특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서민 입장에서 바른말 할 수 있는 정의로운 도의원 6번 정의당 이인선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보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황경선, 통합당 박재환, 무소속 박경숙 후보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영동읍과 양강면을 관할하는 영동 1선거구는 민주당 여철구, 통합당 김국기, 정의당 박보희 후보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후보들은 총선 후보들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풀뿌리 일꾼을 뽑는 도의원 선거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가 원생간 성범죄와 아동학대가 잇따른 충북희망원에 대해서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가 시설 폐쇄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 충청북도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강력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청주시로부터 시설 폐쇄 조치를 받은 충북희망원. 이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희망원 대책위는 줄곧 시설뿐만 아니라 법인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지난 3일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전 통보를 내렸습니다. 아동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시설에서 비위가 잇따라 오히려 아동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법인 특별 점검 결과 시설장이 법인 건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해 사용했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법인 회계에서 무단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양육 태도와 관리 소홀 등으로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지역사회 복지 체계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뒤 1977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된 충북희망원. 법인 허가가 최종 취소되면 민법에 따라 법인은 해산되고 청산 후 법인의 자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한 데다 방화시설도 부족해 화재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인데요. 단양군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즉각 인지하고 진화하는 무선 화재 알림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 구경시장에 있는 식당입니다. 식당 천장에 연기 감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무선 화재 알림 시설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 신고 접수와 함께 점포주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즉시 인지하고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상인분들도 이 화재 감지기 알림 때문에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또 혹시 화재 시 즉각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을 비롯해 화기 사용이 많은 점포에는 열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열을 감지해 화재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단양군은 무선 화재 알림 시설을 구경시장 95곳과 내포 전통시장 47곳에 설치했습니다. 각종 안전시설물, 화재 알림 시설을 포함한 안전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계기가 전개가 된 것 같아요. 단양군은 무선 화재 알림 시설을 지역의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